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당진 31번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당진 25번 확진자의 어머니입니다. 31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9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민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양군 남양면의 한 마을에서 9일 오전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청양 46번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된 청양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외부 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 마을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홍성에서 60대 남성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홍성 31번째 확진자로 전날 확진된 홍성 30번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30번 확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양의 한 마을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번 확진자와 이 마을 주민은 친척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2차 변론이 12일 진행됩니다. 이날 변론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홍장 시장, 당진 땅 수호 범대책위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번이 판결 전 최종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는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입니다. 세부적인 근거로는 귀속 결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의견 진술이 없었다는 점,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 결정 시 고려 요소 중 일부가 누락됐다는 점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당진 평택항 일원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성공한 충남도가 이전 대상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스크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인데요.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8일 오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유치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김 부지사는 각 7국과 논의해서 해당 기관을 일일이 다녀왔다며 기관들의 상황은 어떤지, 예컨대 내포 신도시로 올 의향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직 밖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이어 각 기관마다 노조가 있어 국가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라고 결정된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내부적인 작업은 했고 종합적인 보고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곳, 기회가 되면 들어오겠다는 곳,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곳 등 반응은 다양했고 전반적으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2021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전까지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후에는 대선과 맞물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 확정할 것인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상황에 맞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는 환경, 연구개발, 문화체육, 산업에너지기능군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20개 이상을 내포 신도시에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남도 김성균 농업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네, 먼저 충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에게 교육과 레저 시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고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농촌 인구의 어떤 고령화율은 2015년도에 41.5%에서 2019년도는 51.3%로 약 한 10% 증가했고, 청년 농업인 수는 2015년도에 3만 167명에서 2019년도에 2만 104명으로 만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문화활동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 청년 농업인 바우처 제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대상은 만 20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농업인이며, 약 이 사람들이 3,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군청에서 신청을 받아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약 3,500명 정도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업에 대한 명칭 공모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활용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도민 친화형 사업 명칭 공모를 충청남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8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인 만큼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개발이나 문화활동 그리고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이끌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농업인 그리고 어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더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주 많죠. 하지만 저희가 많은 것을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저희 신규 후의 농업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100여 명 이상이 신규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선배 농업인과의 멘토 멘티 워크숍, 선진 농업인 벤치마킹, 그리고 품목별 스터디 소그룹을 운영하여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률을 높여 아주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도내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전략에 따라 충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14기를 2050년까지는 30기 모두를 폐쇄하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도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인 9천만 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량 감소는 신재생 에너지로 일부 충당할 계획으로 도는 수소 경제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당진과 태안, 보령의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되는 등 도내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현재 충남에서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겨울철 저온과 한파로 인한 사과원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봄철 이상 기온과 여름 긴 장마로 저장 양분이 부족해 수세가 약해진 나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파가 오기 전 백색 수성 페인트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나무에 바르거나 부직포 등 보온 자재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낙엽과 잔가지 등 병해충이 월동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남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대응센터 6곳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 대응센터는 산불 진화대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진화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시설인데요. 충남도는 대응센터 설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처음으로 6곳을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40억 원을 투입해 대응센터를 1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곳을 산불 예방과 진화 전진 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와 현대제철 기능장협의회가 달빛학습 국가기술 자격증반을 내년 1월 개설합니다. 두 기관은 최근 협약을 체결하고 기능장협의회는 무료 재능 기부를, 당진시는 장소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직장인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 안흥진성에서 오는 18일까지 고고학 발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실제 유물을 만지고 직접 발굴 도구로 흙 속에서 유물을 발굴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안흥진성에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내 건물터에 대한 4차 학술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일반 산업단지 내 위치한 ENS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장학금 2천만 원을 예산군에 기탁했습니다. 이윤수 대표는 지역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또 앞으로 지역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에서도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군 6차 산업협동조합은 김치 100상자와 군계란 100판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군에 기탁했습니다. 홍성군은 기탁받은 물품을 11개 읍면에 배부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오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날씨 확인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 대부분 1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량 영하 1도, 태안 4도, 그 밖의 지역은 1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태안 10도, 그 외의 지역들은 9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토요일까지는 영상권의 기온 보이다가 일요일부터 차츰 추워지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가 본격화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고는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0명을 넘겼습니다. 1차 대유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수도권이 500명 이상을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4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도 20%나 됩니다. 지금 잠시 멈춰야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